다이어가 투입되자마자 월크린 양 손가락질 지시하자 위넨 선수들 9명이 동시에 보인 반응. 로타어 마테우스가 바이에른 뮌헨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 소속팀에서도 핵심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선수를 영입한 건 보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뮌헨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다여 우파메카노가 시즌 초반부터 번갈아 부상을 당해 100%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김민재에게 체력적 부담이 가중됐다. 게다가 김민재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출전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우는 걸 고려하면 뮌헨의 센터백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여러 선수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정작 뮌헨이 영입한 선수는 에릭 다이어였다.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을 비롯한 뮌헨 보드지는 이전부터 다이어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를 완전 영입할 계획을 세웠다. 제노아의 센터백 라도 드라구신이 팀을 떠난다는 소식에 잠시 드라구신 하이제킹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선택하면서 결국 다이어로 선회한 끝에 다이어를 데려왔다. 다만 다이어를 향한 기대는 크지 않다. 오히려 다이어가 팀에 피해를 끼칠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다이어가 그동안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습이 대부분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다이어는 토트넘 내 주전 경쟁에서도 밀린 선수다. 과거 조세 무리뉴 감독과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이 팀을 맡았던 시절에는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로 뛰었으나 점차 입지를 잃어 최근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에게 주전 자리를 내준 상태였다. 전술적인 문제도 아니었다. 책임은 오로지 다이어에게 있었다. 다이어는 부족한 기본기와 아쉬운 수비, 능력 및 빌드업 능력 등으로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센터백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에는 후방에서 긴 패스로 빌드업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장점이었던 킥의 정확도마저 떨어져 무색무취의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다. 독일과 뮌헨의 전설인 마테우스도 다이어 영입을 선택한 뮌헨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뮌헨이 베르더 브레멘에 패배한 뒤 마테우스가 다이어의 영입과 최근 뮌헨과 연결된 키어런 트리피어의 이적설을 두고 뮌헨을 비판했다며 마테우스의 말을 전했다. 마테우스는 뮌헨은 더 많은 스쿼드 뎁스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데 이 선수들이 보강인가? 다이어는 최근 토트넘에서 핵심 선수가 아니었다.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클럽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기억난다. 하지만 최근 영입은 말과 다른 것 같다. 라며 다이어 영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트리피어도 비슷한 경우다. 난 트리피어가 뮌헨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뮌헨은 보강이나 젊은 선수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는 출전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브레멘전에서 기회를 받지 못했다. 라며 뮌헨이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이어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당장은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김민재가 돌아오기 전까지 토마스 투헬 감독의 눈에 든다면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이어 선발,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3에서 2 꺾고 선두 레버쿠젠 2점 차 추격, 케인 23호 골. 바이에른 뮌헨이 연승을 거두며 선두 레버쿠젠을 추격했다. 김민재와 다여 우파메카노가 빠져 에릭 다이어가 처음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이 실점이나 한 것은 불만이었다. 뮌헨은 28일 새벽 한국 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WWK 아레나에서 끝난 아우크스부르크와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에서 2로 이겼다. 이 연승한 뮌헨은 승점 47을 기록. 이날 멘헨글라트바와 0에서 0으로 비긴 선두 레버쿠젠, 승점 49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다.
맞대결에서 이기면 바로 추월할 수 있는 차이까지 따라붙었다. 이기긴 했지만 위네는 2실점이나 했다. 김민재가 아시안컵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데다 앞선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한 영향이 컸다. 위네는 다이어가 선발 출전해 마타이스 더 리우트와 중앙수비를 책임졌다. 다이어는 베를린전에서 우파메카노의 부상으로 교체 출전해 위넨 데뷔전을 치렀고 이날 이적 후 처음 선발로 나섰다. 경기 초반 위네는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더 리우트의 파울로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에서 프리킥을 허용했다.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긴 했지만 아우스크부르크의 레흐베카이에게 골을 내주기도 했다. 다소 밀리는 듯했던 위넨이 전반 23분 리드를 가져갔다. 코너킥 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선제골을 넣었다. 하지만 위네는 이때 공격수 킹슬리 코망이 상대 선수와 엉키며 부상을 당해 교체되는 악재가 생겼다. 위네는 전반 추가 시간 왼쪽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의 기습적인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려 2에서 0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 7분 만에 위넨이 실점하며 추격을 허용했다. 아우크스부르크 음바부의 크로스를 막지 못해 데미로비치에게 헤더골을 얻어맞았다. 상대가 쫓아오자 위넨이 후반 12분 주포 해리 케인의 골로 달아났다. 케인이 문전에서 튀어나온 볼에 발을 갖다 대 골을 넣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상대 수비 발 맞고 온 볼이었기에 득점으로 인정돼 3에서 1로 점수차를 벌렸다. 케인은 리그 23호 골로 압도적 득점 선두를 질주했다. 위넨이 편안한 승리를 거두는가 했으나 경기 막판 페널티킥을 2번이나 허용했다. 후반 42분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펀칭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머리를 가격해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키커로 미셀이 나섰는데 페널티킥을 허용했던 노이어가 선방하며 스스로 실수를 만회했다. 후반 추가 시간 위네는 또 페널티킥을 내줬다. 토마스 밀러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번에는 아우크스부르크가 데미로비치를 키커로 내세워 골을 성공시키며 한 골 차로 따라붙었다. 위넨이 막판 진땀을 흘리긴 했지만 아우크스부르크가 추격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없었다. 3. 오피셜. 다이어 다시 벤치로 간다. 우파메카노. 햄스트링 부상 6일 만에 위넨과 달리기 훈련 재개. 위넨은 3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파메카노는 우니온 베를린과의 분데스리가 홈경기에서 왼쪽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지 6일 만에 달리기 훈련을 재개했다. 라고 발표했다. 우파메카노는 RB 라이프치히에서 분데스리가 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했다. 그는 2021년 7월 4,250만 유로, 하나 약 613억 원의 위넨 유니폼을 입었다. 우파메카노는 위넨에서의 첫 해였던 2021-22 시즌 공식전 38경기 한 골 6도움을 올렸다. 지난 시즌에는 41경기 한 골 2도움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이번 시즌 김민재가 합류하면서 우파메카노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예상과 달리 우파메카노는 주전 자리를 지켰다. 우파메카노는 김민재와 중앙 수비에서 호흡을 맞췄다. 그는 이번 시즌 22경기 한 골을 기록 중이다. 우파메카노는 우니온 베를린과의 리그 18라운드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이로 인해 그는 직전 경기였던 19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결장했다. 우파메카노의 자리는 에릭 다이어가 대신했다. 위넨은 25일 우파메카노가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는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하프타임 때 빠져야 했다. 라고 알렸다. 우파메카노가 빠르게 회복한다면 위넨에는 천군만마와 같다. 우파메카노는 다이어보다 훨씬 뛰어난 기량을 갖춘 수비수다. 스피드도 빠르고 빌드업 능력도 준수하다. 우파메카노가 위넨의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4. 나는 공짜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나온 EPL 스타들 오른쪽 화살표 프리미어리그 우승부터 골든부트 수상자까지 호화 멤버 들수두룩 오른쪽 화살표 아직 손짓 없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스타들을 공짜로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한물간 스타들을 영입해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영국 미러는 27일 이번 달에는 메뉴 아이콘부터 첼시에서 실패한 스타까지 EPL 출신 스타 10명을 무료로 계약할 수 있다면서 선수들을 소개했다. 실제로 1월 이적 기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프리미어 리그 클럽에서 활약했던 이들은 현재 신분이 FA2기의 영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번 달뿐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적 가능하다. 특히 현재 프리미어 리그 팀들은 재정적 페어플레이, FFP로 인해 선수 영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선수 보강이 절실하지만 이적료와 임대 영입 등이 가능하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FA인 이들 10명을 눈여겨보라고 한다. 미러가 추천한 10명 중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했던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며 국제적인 스타도 있다. 이들은 이적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남은 시즌 내내 언제든지 영입 가능하다고 한다. 선두권 팀들은 우승을 위해서,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팀은 잔류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고 추천한다. 미러가 프리미어 리그로 복귀할 수 있는 전직 스타라며 10명을 추천했다. 우선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디에고 코스타가 있다. 스페인 라리가 2회, 프리미어 리그 2회, 브라질 세리에 A, 코파 델 레이, 리그컵 우승 등 정말 눈부신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믿음직스런 스트라이커이자 수비수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선수이지만 지금은 프리에이전트이다. 코스타는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 리그 울브스에서 23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넣었다. 전 스페인 국가대표인 그는 지난해 하반기를 보타포구에서 보낸 후 1월 팀을 떠나 무적 신세이다. 아스널에서 데뷔해 7년이나 뛰었던 카를로스 벨라도 있다.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 64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했다.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FC로 건너가 지금도 그곳에서 활약 중이다. 178경기에서 93골을 넣었다. MLS컵 1회, 서포터즈 실드 2회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2019년 MLS 골든부트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지만 지난 시즌을 끝으로 LA를 떠났다. 맨유의 전설적인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도 영입 가능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전 골키퍼로 10년 이상을 보냈다. 맨유에서 500경기 이상 출전해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FA컵, 리그컵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했다. 맨유에서 11시즌, 물론 대부분 임대로 다른 팀에서 뛰었던 제시 링가드도 있다.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뛴 후 지금은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백 마마두 사코는 2013-2014 시즌 리버풀 우승 당시 핵심적인 선수였다. 리버풀을 떠난 사코는 임대로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몽펠리에 감독과 대판 싸운 후 팀을 떠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유니폼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뉴캐슬 유나이티의 매트 롱스태프도 아직 무적 신세이다. 데뷔전인 맨추전에서 골을 터뜨렸는데 이달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상으로 인해 고전했지만 회복, 다시 그라운드를 누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브라질 스타 알렉상드르 파투도 한때 AC 밀란에서 유럽 최고의 젊은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었다. 2011년 세리에 A 우승 주역이었다. 2016년 임대로 첼시로 이적했는데 이것이 재앙이 됐다. 단 2경기에만 출전한 후 중국, 비아레알, 미국 올랜도 시티 등에서 뛴 후 지난해 말 상파울루를 떠났다. 이 밖에도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 스토크 시티 등에서 뛰었던 제시 로드리게스, 아스톤 빌라와 에버턴 출신의 아나르 엘카시, 울버햄턴과 리즈 유나이티드의 헬데르 코스타 등도 무료로 이적 가능한 스타라고 미러는 소개했다.